어머나, 우리가 아는 연극다 하는 그 심영래 씨 맞아요?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바로 그 심영래 씨입니다. 개그의 전설이잖아요. 그 영구 캐릭터로 원조 초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그랬죠. 인기 많았고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의 뭐 주름 잡았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맞아요, 개그의 진짜. 전설인데요. 뭐 바보 캐릭터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저는 특히 심영래 씨의 그 차원이 다른 슬랩스틱 연기 굉장히 진짜 대단했다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심영래 씨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마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저 것 같아요. 코믹계로도 많이 들었잖아요. 코믹계로 맞습니다. 달릴까 말까.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심영래 씨가요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그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후에 한 여성으로부터 한 2년 정도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세상에. 아니 근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깜놀할 상황인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었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잔소리 안 했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되게 마음이 너그러웠어. 예. 근데 이혼하고 만났던 여자가 작가 있었는데 스토커야 스토커. 왜? 와, 하루에 문자를 막 400통씩. 400통이요? 말도 안 돼. 새벽마다 문 앞에다가 혼자 사니까 네. 막 음식을 갖다 걸어놔요. 그 음식 내가 못 먹고 해서 독 탔을까 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걸어놔요? 문고리 걸어놓고 가. 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뭐 너무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야.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제가 무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시청자분들도 아니 지금 다른 출연자분들 얘기처럼 저거 너무 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누군가한테 관심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음식을 걸어놓고 하는데 자랑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심영래 선생님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시지. 왜요? 이건 법률적으로 이른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명백하게 위반되는 그래요? 것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루에 휴대폰 전화를 400통씩이나 하고 문자를, 네. 또 집 앞에다가 와서 뭐 음식 같은 걸 걸어놓는 이것이 지금 처벌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딱 떨어지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 전화나 영상, 문자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게 딱 그 400통 전화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또한 지금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짝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꾸로 지금 심영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한 죄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잠정 조치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네. 상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심영래 씨 그런 굴레를 지금 지나가서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였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 뭐라고 해요. 앞에 음식 걸어놨는데 그거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혹시나 독을 탔을까. 아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냥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심영래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이혼했었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영래 씨 92년경에 이제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도 있었습니다. 10살 어린 아내와 함께 살다가 2011년에 이제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심영래 씨가 스스로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성기 시절 돌연 영화 감독으로 전향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각종의 사업을 하면서 영화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바쁜 일정으로 집에 잘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영화 사업을 하면서 이 안타깝게도 거액의 채무가 생겼었거든요. 사업도 이제 그 부도에 용가리 이르게 그런 영화 됐고요. 찍으면서 그랬나 봐요. 네, 거듭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빚까지 떠맡게 됐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혼 이후에는 현재까지 혼자 지내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 또 뭐 방송에서는 이제 결혼 안 한다,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단호하게 재혼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화려함 그 자체일 거 아니에요. 심영래 씨 본인에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밖으로 왜 나가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맞아. 나갔지만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는 진짜 CF만 100편을 넘게 찍었어요. 맞아요. 진짜요. 내가 영화만 118편.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영화 촬영 때문에 난 3개월, 4개월. 돈은 많이 벌었지. 그 영화 말고 맞아요. 내가 바이오 산업에 투자했다 실패한 거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혼 다 하고 이제 또 이제 밖에 돌고 그러는 거지. 그 당시에 CF 한 편 찍으면은 내가 8천만 원 8천만 원 받았어요. 압구정 집이 얼마였어요 그때? 7,800만 원.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압구정 대결체. 그 아픈 가슴을 그 화려함 뒤에는 지금은 저 얘기처럼 뭔가 씁쓸함이 남은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조금 과장을 좀 더하면 엊그제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말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심영래 씨 모르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심영래 씨의 인기라고 하면 뭐 그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 영화, CF, 그다음에 코미디, 뭐 드라마까지 모든 부분에 다 저 정도로 유명했을 정도고 그 당시에는 탑 클래스의 연예인이었죠. 그래서 본인 말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 바보라고 하는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전국을 다 휩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본인도 그랬잖아요. 영화도 100편 이상, CF도 100편 이상 찍었대요. 영구와 땡칠이 뭐 영화 모습이네. 아니, 그러니까 CF를 100편 이상 찍었다고 와, 아까 대박 하나에 8천만 원이라 당시에 8천만 원. 한 편에 CF 한 근데 편에. 100편이에요. 와, 얼마겠습니까? 대박 사건이네,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영태 씨가 밝히기로는요. 이덕화 씨 있었잖아요. 네네. 이덕화 씨, 안성기 씨 이런 분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대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도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그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네. 조용필 씨, 나훈아 씨보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진짜예요? 뭐 상상이 초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용필 나훈아를 이긴다고 하면 이거 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러네. 80년대 BTS 본인이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연예인 소득 랭킹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이 랭킹 1위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어머나. 4년 동안. 4년 동안? 근데 이게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뭐 이런 다 합쳐서요? 그다음에 뭐 와. 영화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를 통틀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랭킹 1위를 4년간 대박 했다고 사건이네요. 합니다. 아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소득이 통틀어 모든 분야 통틀어 1등이라면 그야말로 인기 면에서도 남녀노소 다 할 것이 다 사랑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인기의 주인공이었고 당시에 특히 심영래 씨가 아동들의 우상이다, 어린이의 우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초등학생들한테 절대적인 인기를 야, 누렸습니다. 네. 80년대 어린이날에 네. 어린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허. 제일 좋아하는 위인이 누구냐? 네. 거기서 1위가 세종대왕, 야. 2위가 이순신 장군인데 네. 3위가 네. 심영래 씨. 진짜예요? 나왔습니다. 설마. 4위가 에디슨, 5위가 퀴리 부인. 대박 사건. 동서양의 위인들 사이에 심영래 씨가 딱 하고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국위선양이라 해야지 어떻게 대박 사건인데 에디슨을 이겼어 에디슨을. 네. 그 정도로 대위인 어린이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네. 어린이한테뿐만이 아니라 네. 여성들한테도 인기를 끌어서 그래요? 당시에 심영래 씨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에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경혜 씨 말에 따르면 당시에 중매인들이 그 심영래 씨 찾아서 방송국까지 왔었다라고 네. 하고 워낙에 이제 심영래 씨가 존재감이 엄청나다 보니까 팽현숙 씨하고 박명선 씨가 코미디언하고 결혼했잖아요. 아하. 집안에 그걸 얘기할 때 네. 그 팽현숙 씨, 박명선 씨 부모님들이 아니 이왕 코미디언하고 결혼할 거면 심영래랑 하지 왜 다른 사람이랑 하느냐.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한테 최고의 신랑감으로 네. 꼽혔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때는 잘 나갔다. 근데 그런 씁쓸함만 가질 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또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번 그런 멋진 모습, 또 행복한 소식 전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